안녕하세요.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정말 혼동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 한국에선 총선이 있었고 미국에선 대선이 있었는데 양국 모두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패권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낙태 관련법들 개정하면서 이 가정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동산 대란이 시작돼서 뭐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럽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월드뷰에서는 2021년 새해의 키워드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라틴어로는 아드폰테스라 그러는데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디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이 근본이 무엇이고 원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려고 합니다. 성경의 호세아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복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기독교 세계관이 제시하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새해 첫 호는 뭐의 원칙이 중요하냐,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들을 총론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원칙대로 살다가 간 인물, 어떤 분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과거 왕조 시대와 달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바지했던 뿌리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찾았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서울신대의 박명수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신대에서 평생 근무하셨습니다. 한국교회사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이제는 은퇴하신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신대에서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호에서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광화문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그 광화문, 또 청와대가 앞에 있는 그곳에 와보면 이게 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로 웃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시내에 가보면은 한복판에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주인인 나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인물이 기여했으며 그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들이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서울이 현대적인 도시인데 현대적인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상징들이 제대로 잘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을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건국의 인물 그러면 뭐 이승만, 또 김구,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항 이후에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삶은 바로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일제시대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민족운동을 했고, 해방공간,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은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북한에서 소련과 김일성에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조만희 선생님은 해방 공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2021년 그 월드뷰 우리 표지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만식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만희 선생님이 태어난 서북지방은 조선시대에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 바로 서북지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에서 차별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선교부가 평양에 있었고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서구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도산 안창호가 있었고,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주로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년대 중반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북 지역에서 도산 안창호를 대신해서 그분을 계승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진가는 해방 공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해방 공간의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월남하지 않고 북한에서 끝까지 소련과 대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소련도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이 없으면은 북한을 잘 이끌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주기만 한다면은 당신을 남북을 통틀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님은 눈앞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소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이 1946년 1월 소련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되어 있다가 1950년 10월 메가더 장군이 이제 북한으로 북진할 때에 공산당들이 철수하면서 조만식 선생님을 총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재단 위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만식 선생님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매우 귀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조만식 선생님이 이제 22살인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다시 이제 1904년에 노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을 경험하고 1904년에 노일전쟁을 경험했는데 아마 이 노일전쟁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꿔졌다. 이제 더 이상 옛날 유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장사하는 친구입니다. 한정교 씨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숭실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입학하기 전날 사실 재밌는 것은 그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술을 몽땅 먹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까지 과거의 조당손이라는 것은 조만식 선생님의 어릴 때 이름인데 이제 오늘까지는 과거의 조당손이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조만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술 먹는 것을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 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숭실학교를 찾아가서 베어드 선교사님을 만나고 베어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사실 원래 조만식 선생님이 조선일보 사장을 맡았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금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방응모에게 조선일보를 넘겨주었어요. 아, 먼저 사장을 네, 했습니까? 먼저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응모 씨가 조만식 선생님 보고 자꾸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기 때문에 평양에서 서울로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응모 사장이 조만식 선생님이 오시면 꼭 자기 집으로 모셨고 자기 손자를 조만식 선생님을 섬기도록 했답니다. 방일영. 방일영 씨. 그래서 이제 같은 방에서 항상 잠을 잤는데 이 방일영 씨의 기록에 가면은 새벽만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일본 패망의 소식을 듣고 조만식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천년들 깨끗이 머물다 오셨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조만식 선생님 사실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 유학을 하셨었는데 그때도 교회를 설립했다면서요? 예. 그때 이제 일본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동경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연합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신자, 감리교 신자 다 모아가지고 최초로 초교파적인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조만식 선생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평양에서 자기 친구의 아버지인 한석진 목사님도 거기에 와가지고 한석진 목사님을 모시고 YMCA에서 세워진 한인연합교회를 만들었는데 바로 저 한인연합교회에서 소위 28선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 가서도 신앙운동과 독립운동을 겸해서 했고요. 이제 유학 갔다 돌아오신 다음에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장로님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교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교장을 맡았지만은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이 교장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어려우니까 소사도 했고 청소도 다 하고 심지어 이 겨울 되면 땔감이 없으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따로 없으니까 본인이 성경도 가르치고 또 이분이 역사나 지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역사 지리 선생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여기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조만식 선생님을 이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이 그때 바로 오산학교에서 배웠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조만식 선생님 바로 이전에 이광수 씨가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 씨가 바로 오산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싫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공산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독주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와 함께 하면서 민족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점이 조만식 선생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 같은 분도 여운형 선생은 사실은 원래 전도사였습니다. 평양신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사실 1920년대에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가져온 가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에 그 오산을 또 떠나서 평양에 가서 산정형 교회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산정형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이었는데 사실 신사참배 운동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아니 그 시대에 1,500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형 교회에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조만식 선생님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산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평양으로 오셨고 평양에 이제 산정연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바로 그 산정연교회 장로님과 더불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이 문화 통치하면서 세속적인 물결이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세속주의가 한국 사회를 범람했는데 이때 조만희 선생님은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벌였던 캠페인이 뭐냐면 절제운동인데 절제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희 선생님이 30년대에 들어오고 3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에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조만희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조만희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고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분명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희 선생님의 참 좋은 점은 좋은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자세로 정말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끝까지 싸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일제의 강요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산정연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보호해주고 그분을 끝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에 이제 소련이 진주해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북한에 지도자를 세우려고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회유하던 과정들, 거기 이제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소련이요, 공산당만 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분을 자기들이 포섭하지 않냐면은 정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서 요리집으로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리집이니까 이제 술도 한번 권하고 그랬는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럴 때마다 나는 기독교 장로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은요, 소련군 그 장교들이 나중에 소련에 가서 회고록에 쓴 내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맥클레르라고 하는 그 중자, 이 사람이 사실 정치 장교였고 조만식 장로 담당이었고 김일성하고 조만식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분이 저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만식 장로님이 10월 14일 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소련군 환영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은 소련이 위대한 해방군이고 소련군이 없으면 우리 독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조만식 장로님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독립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비과학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했지만은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조만식 장로님은 분명한 자기의 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김일성도 사실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또 소련과 타협을 한 거죠. 재밌는 얘기는요, 그 김일성 그 친척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사실 소련에서 올 때 얼마나 그 금이 환영하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친척들은 기독교인이니까 김일성 환영 축하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김일성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김일성도 자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아마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컷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하고 설교도 있고 잔치도 벌어지고 다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 전에 스탈린이 하나님은 권총으로 쏴 죽였는데 예배 드린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바로 그 김일성의 친척들이 월남에서 한 증언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항거했던 조만식 선생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예. 조만식 선생 이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3.1 운동과 얽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3.1운동의 주역, 청도교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승훈 장로님이 있고 바로 이승훈 장로님은 오산학교를 세운 설립자고 예.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 교장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3.1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일본 그 문서를 보면은요, 1919년 2월 3.1운동 직전에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학교 선생님과 주변에 있는 또 장로님들과 함께 파리로 대표를 보내는, 파리 강화의 대표를 보내는 그런 공작을 하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 파면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국내에서 3.1운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상해로 가야 되겠다 해서 상해로 출국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2년인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33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규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한성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성 정부를 만들려면은 이 각 지역 대표들이 있어야 돼요. 예.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뭐 평안도 대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역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민족 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대표에 일본의 이만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식. 예. 그런데 성만 다르네요. 이만식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성 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것을 주도한 분이 아까 얘기한 이규갑 목사님인데, 예. 이규갑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한성 정부 자초지종을 쭉 쓰는 데 있어서 제1번에 나온 이만식을 조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조만식 선생님은 지역 대표의 1번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33인의 1번이나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1번이나 사실은 거의 맞먹는 그런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식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제 그 문화 통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령도 이제 1920년에 이제 폐지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민족 기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했던 이런 그 민족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회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만식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평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 그러면은요, 해방 후에 그 내각을 조직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재정부장, 재무부 장관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원래 경제에 대해서 받고 아마 숭실 전문에서 경제학 강의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만식 선생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만식 선생님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10년 한일 병합을 했을 때에는 일본이 조선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 통치하면서 그것을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 민족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러려면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농공상에서 장사를 아주 낮게 보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해서 산농공상이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다. 상이 진짜로 상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는 일을 했고 또 모아서 만들어 놓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정신적인 개혁, 자본의 모집,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해서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저렇게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의 그 상업의 배후에서 그걸 정신적으로 이끌어갔던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달라. 예.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 경제를 살림으로써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과원도 세우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예. 그런 저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아마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서 잘 사는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측면에 조만식 선생님은 삼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회사령을 철폐하는 이유가 예. 뭐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쉽게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예. 이제 예.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1920년대 민족 자본들이 많이 생겨난 건 사실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조만식 선생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YMCA 운동, 그렇죠. 또 농촌운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 YMCA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YMCA가 서울에서는 매우 활발했는데 평양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예. 그냥 YMCA가 주로 감리교 사람들이 많았고 평양에는 장로교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많았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YMCA가 없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YMCA를 평양으로 끌어온 분이 주만식 선생님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세력과 평양 세력을 같이 묶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주만식 선생님이 YMCA 총무였거든요. 예. 바로 그 총무 사무실이 평양 일종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그 YMCA에 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평양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공식적으로는 조선총독부 평양 도지사가 대표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YMCA 총무이 조만식 장로가 실질적으로 평양 사회의 주인이다. 예. 바로 그 YMCA가 누가 거기에 참여해서 YMCA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장로교 신자들, 그 감리교 신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흥운동을 했다면은 예. 그 YMCA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시민운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만식 장로님을 정말 근대 시민운동의 뿌리다. 예. 그런데 이 시민운동을 하려면은 정치적인 개화, 경제적인 자립,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에서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뭔가 사실 조만식 장로님이 일본에서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래서 예. 명치대학 다니면서 근대 민주주의를 배운 거예요. 예. 그리고 숭실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를 한 사람이고 상업을 알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알고 그래서 예.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근대 경제 또 그다음에 근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묶여져 가지고 이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예.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의 시민 운동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운동이 아닌가. 예. 바로 시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 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이 소련의 전략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소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으로서는요, 조만식 선생이 친소적인 입장을 갖기만 해준다면은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식 이 약간의 중도 우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식이 내적으로는 소련이 이제 원하는 건 이거죠. 친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약간의 온건한 입장을 가지면은 조만식 카드를 미국에다가 내밀면서 이분한테 정권을 맡기면은
통일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조만식을 조정을 해가지고 결국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소련의 근본적인 예.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데 조만식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죠. 예. 왜냐하면 소련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혹시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거기에 가수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련인 조만식 장로에게 당신 우리 말 들으면 대통령 시켜주겠다. 책임지고 대통령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련군 치자코프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요.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요. 나중에 일본에 있는 그 와다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만식의 그 추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조만식의 추종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나중에 소련군이 소련군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예. 그 기록을. 이제 기록에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소련으로서는 조만식 선생을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남한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해왔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니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인 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대통령 시켜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거기에 간다면은 나는 그걸 찬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한 거지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사실은 참 대통령 시켜준다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런 예. 점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의 사람이라고 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금됐으니까 이제 연금된 다음에는 뭐 끝이다. 그래서 모든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글들이 연금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나요. 예. 왜냐하면 감옥에 그렇죠. 그 연금됐으니 활동 못 하잖아요. 46년이요. 예, 46년 1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조만식 해방 이후에 조만식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미군은 계속 조만식 선생님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조만식 선생님을 불씨로 해가지고 북한에도 민주주의 세력이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소련도 남한의 미군을 설득을 시키려면은 조만식 선생을 살려두어서 어떻게든지 친소 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한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로 해방 공간에서 아주 그 평양에 있지만 중요한 인물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의 전략을 보면 매우 중요한데 원래 소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은 좌파 우파 관계없이 다 좌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고 예. 남한은 이제 그쪽에고. 둘로 나눠가지고 예. 그래서 북한의 좌파와 남한의 좌파가 보면 2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남한의 우파는 1이고 그래서 그렇죠. 2대1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통일을 공산주의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미군은 또 미군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조만식이라고 하는 불씨를 살려주고 조만식 석방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실 1차 미소공유회 끝난 다음에 미국 문서를 보면 전 세계에 북한에서 조만식을 연금하고 있다고 하는 대대적으로 알려라. 그래서 조만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미군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만식을 살려서 북한을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남한은 지금 미군정이 하는 것처럼 좌파, 우파, 중도파 네. 이렇게 셋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소련이 생각할 때 중도파를 자기들이 잘 끌고 가면은 3대2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상을 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은 사실은 여운형 정도는 자기들이 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소련한테 미끼를 줘서 끌어들인 다음에는 여운형 중도파 여운형을 우파로 만들어가지고 3대2로 만들어가지고 통일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 하려면요 남한도 북한도 조만식 선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조만식 선생님은
개인의 입신양명보다 예.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였고 그렇죠. 예. 해방공간의 가장 중요한 예. 역사적 인물이었는데요. 예. 예. 결국 6.25 전쟁 때문에 예.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조만식 선생님이 꿈꾸던 그 국가, 예. 이건 어떤 거였는지 아까 조금 얘기하셨지만 예,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조만식 선생님은 처음부터도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소련 공산당들이 왔을 때에 공산당들이 왔는데 북한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조만식 선생님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소련이 내세운 전략이 뭐냐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네. 그런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소자본가를 포함시켜서 전위대로 내세워서 주인은 노동자와 농민이지만 소부르주아를 전위대로 내세워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 조만식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소부르주아를 인정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소련이 제일 첫 번에는요 공산주의 만든다고 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눈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8월 말에 치차코프 소련군 사령관한테 따졌습니다. 당신네들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보장되는 그런 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 실질적으로 소련군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많은 만행을 했습니다. 예. 일제히 말해 일본군 만행도 만행이지만은 예. 그것보다도 못지 않은 큰 만행이 사실은 그 소련군 북한에 왔을 때 만행이 크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조만식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냐? 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별히 사적 재산권을 소련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예. 김일성은 거기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친북 인사들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처럼 예. 그 당시 김일성은 말하자면 그 소련의 잘못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은 거기가 따져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의 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신의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조만식 선생님은 소련군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사살할 수 있느냐? 당신네들이 해방군이냐 혁명군이냐? 이렇게 따졌고 김일성은 그것은 소련의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것이다. 잘못은 우리 그 조선 사람들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소련을 변호했다고요. 예. 그때 이제 소련과 이 그 조만식 선생의 금이 많이 갔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신탁 통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예. 이런 측면에서 조만식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그런 예.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은 해방된 그 순간부터 개인의 그 인권, 그다음에 그 개인의 소유권,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사실은 소련군의 개입만 없었다면은 북한에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조만식 선생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남도는 조만식 선생님이 건국준비위원회였지만은 평안북도는 해방공간에 누가 중심 인물이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예. 평안북도. 예. 평안남도에는 김웅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또 건국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이 세 도가 다 기독교인들이 그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민주주의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만 아니었으면은 북한 땅은 기독교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소련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제 3.1운동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 뜻을 북한 땅에 실천하려고 했던 분이 조만식 선생이었던 것이죠. 예. 사실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많다 월남했는데 끝까지 이제 조만식 선생님 월남하지 않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구속되어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신을 그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이제 북한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월남하지 않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월남하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이 북한에 있어야 이제 자신을 기반으로 해서 다 조만식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 표현이 이것입니다. 나마저 올라가면은 이 북한 전체를 소련군한테 바치는 거다. 아, 그렇죠. 내가 거기에 남아 있어야 이것이 작은 불쏘시개가 돼서 다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자유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에 불꽃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47년경에 가서는 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미군이 그 미소 협상하면서 북한에 가지고 2번 조만식 장로를 만났습니다. 소련군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 브라운 소장이 만났을 때 월남할 의향이 있느냐? 예. 월남하고 싶다. 그러나 그 북한이 보내줄는지 모르겠다. 결국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요. 거짓말은 그 비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소련이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예. 그때 그 브라운 소장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재원의회에서 기도를 했던 이은영 그 장관, 의원, 그분도 그때 당시 북한에 계셨다가 월남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 공간에만 또 아까 저희 조만식 선생님이 그 행한 역할을 얘기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요 건국하는 데도 조만식 장로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이 남한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그러려면은 부통령이나 혹은 중요한 자리에 북한 사람이 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조만식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북한에 있는데 그분을 뭐 부통령으로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국무총리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머릿속에는 이 중요한 대한민국 초기 정부에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조만식 장로여야 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없으니 조만식 장로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민주당 당수가 조만식 장로고 부당수가 이은영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은 남한에서 조만식 선생님의 대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은영 씨를 국무총리에 지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은영 목사님이 이제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것도 참 재밌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은영 목사님이 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사실 종로는 누가 국회의원으로 나서려면 김성수 씨가 나서려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종로 1번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 김성수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나 나나 조만식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느냐. 지금 조만식 선생님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그래도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지역적인 기반이 없다. 당신이 양보해서 조만식 선생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은영 목사님에게 김성수 씨가 양보한 거군요. 김성수 씨가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에 그 이은영 목사님이 기반이 없이 거기에 해가지고 된 겁니다.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종로구에서 됐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의문이 이건 정말로 김성수 씨도 훌륭한 분이고 그러네요. 이승만 박사도 훌륭한 분이고 이은영 목사님도 항상 자기는 조만식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영 목사님이 뭐 그렇게 물론 그분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렇게 조만식 선생님만큼 그래 유명한 훌륭한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은영 목사님은 남한에서 북한을 대표해서 북한 조선민주당을 대표해서 남한에 와서 활동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그 조만식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이드에 돌지 않냐고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안고 갔다고요. 이 점이 조만식 선생님의 중요한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시민운동을 한 분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력 양성을 통해서 근대의
민주국가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만식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예. 사실은 조만식 선생님은요 예. 중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아갈 만큼의 그렇죠.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산학교 교장할 때도 그렇고 YMCA 총무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평양에 와서 살 때도 그렇고 다 자기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서 김일성에 대해서 쓴 한재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예. 김일성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 보면은요 해방공간에서 김일성은요 일본 사람들이 가였던 아주 큰 집들을 몇 채씩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만희 선생님은 자기 돈으로 평양 고려호텔이라니까 큰 호텔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여관입니다. 여관에서 네. 자기 돈 내고 매달 자기 돈 내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연금됐던 고려호텔. 예, 고려호텔에서. 아. 예. 그러니까 조만희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한 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우리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고 그렇죠.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하기를 원하고 막연하게 정치가 일 뿐만 아니라 실력을 양성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 다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앙이 분명하고 예. 이런 분이 조만희 선생님 외에 별로 많지 않는 겁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그렇죠. 예, 균형 잡힌 생각을 하시고 계셨죠. 사실은요, 이것은 해방 직후에요. 조만식 선생님과 미 군정 사이에 상당히 여러 차례 비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하지가 쓴 글에 보면은요, 자기는 조만식을 가장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사심이 없는 민족주의자다. 또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조만식 선생과 같은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맡길 사람이 누군가 참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을 보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